자, 이번에 엔비디아가 크게 떨어진 거는 맞고, 그냥 지금 과대 낙폭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지금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최첨단 기술들, 막 슈퍼컴퓨터나 반도체 AI 칩들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조심하자. 속쓰리 같은 거 타신 분들 조금 더 조심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긴급한 이슈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다가 칩을 수출할 수가 없다고 이제 뉴스가 떴죠. 그래서 부랴부랴 공시를 봤는데, 일단 이번에 칩 수출 못하는 건 사실 딱 두 개예요. 이 사실 모양새가 너무 명확한 게, 못하는 거 하나는 A100이고 다른 건 H100이라는데, 이게 두 개가 뭐냐면은 가장 최신으로 나온 AI용 칩 그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이거 이후에 나온 칩들은 이제 그냥 못 판다, 중국에 나이 대놓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냥 상품 라인업을 찝어가지고 말한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 그리고 그 이유도 되게 명백해요. 이유도 AI가 지금 중국의 국방 쪽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수출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이유도 명확한 만큼 주가도 되게 명확하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많이 까졌는데, 실제로 과대 낙폭인지가 일단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공시에서도 똑같이 밝혔는데, 공시에서는 4억 달러 정도가 날아갈 거라고 밝혔어요. 4억 달러면은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한 10% 정도 날아간 거고요. 전체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날아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날아갈 게 더 많을 거라고 짐작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인가? 10%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게 막 과대 낙폭이라고 마냥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이제 엊그저께 또 프리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5% 가까이 진짜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거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엔비디아가 이때까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 이후에 한 번도 둔화를 겪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저 정도 물량이 빠지면은 높은 확률로 둔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요. 엔비디아가 한 3% 정도씩 1년에 성장을 했었는데, 6%가 한 번에 까지는 거면은 대충 2년치 성장을 뒤로 돌리는 꼴이거든요. 이번에 POS 이슈, 그러니까 이더리움 이슈랑 같이 엮어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꽤 이제 큰 악재인 건 맞다. 그때 10% 정도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 애들이 그럼 이제 AI 안 할 거냐?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AI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얘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이제 AI를 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는 재밌는 게, 중국이 보통 우리가 진짜 황금의 장벽이라고, 인터넷이 되게 중국 아니랑 밖이랑 많이 끊겨 있잖아요. 중국은 클라우드가 기억인 게, 다른 나라는 다 AWS랑 구글 클라우드가 사실 합치면 그냥 거의 90%란 말이에요. 애주가 조금 있고. 중국은 그렇잖아요. 중국은 지형도가 달라요. 중국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 안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중에서 AI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사실 클라우드는 다 AI를 해요, 요새는. 그쪽 사업자들이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비중을 보면은 2022년 이제 1월 기준으로 대충 한 7.3비, 그러니까 대충 한 10조 정도? 대충 그 정도 가격이고, 가격은. 그러니까 전체 시장 사이즈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장 커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36%, 그 다음에 화웨이가 18%, 텐센트가 그 다음에 바이두 AI. 근데 이제 이번에 AI 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바이두 원래 AI 잘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튼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이번에 빠진 만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을 사는 게 맞느냐? 그건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 이 기업들도 어떤 식으로든 때리고 싶을 거거든요. 중국이 AI를 하는 게 싫다고 그래서 때렸는데, 얘네는 내비둔다? 이것도 좀 웃기죠. 바바가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장에 있으니까 얘네 사야지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AI를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AWS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 국내랑 밖이랑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다 까보는 수준으로 감청이 센 나라기 때문에 AWS에서 대규모로 뭘 쓰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일단 중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는 맞고요, 확실하게. 오히려 바이두 같은 회사들은 이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요새는 솔직히 AI도 그냥 스케일의 그냥 싸움이란 말이에요. 많은 GPU를 녹여가지고 그냥 많이 굴려보면서 기술 발전한 애들인데, 근데 이제 GPU를 새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A100이랑 H100이라고 두 개를 이제 수출 금지했는데, H100이 좀 더 최신 거고 A100이 조금 더 오래된 건데, 그럼 얘는 얼마나 파워풀한 GPU냐 보면은, 그 직전에 있던 애가 V100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GPT-3라고 하는 그 AI 만들 때 썼던 건데, 그때 이제 만장을 갖다 썼거든요. A100이랑 비교했을 때 V100이 대충 한 반 정도 속도, 많이 좀 이제 여러 장을 겹쳐서 쓴다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게 사실상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트라이 앤 에러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때려박아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에서 중국의 성장성이 많이 꺾였다고 봐야겠죠.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았어요. 막
그 중국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네는 뭐 그냥 CCTV에 있는 거 다 데이터로 때려 박을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중국이 AI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국이 하드웨어로 한번 빵 때렸죠. 그럼 이거 비슷한 식으로 생션이 어떻게 걸릴 수가 있느냐 생각해보면은 구글에도 AI 전용 칩이 있어요. TPU라고.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클라우드도 똑같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솔직히 엄청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많이 막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AWS도 비슷하게 생션이 걸릴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 그 생션 때문에 그 제재 때문에 만약 좀 과대낙폭이 나왔다 막 10%씩 까졌다 하면은 그건 좀 줍줍할 타이밍이에요.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많이 안 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슈는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비슷하게 이거 국가안보로 때린 건데 이렇게 때릴 경우에는 한 번만 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슈들이 계속 터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AI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때릴 여지가 있다. 그리고 뭐 슈퍼컴퓨터 같은 애들 슈퍼컴퓨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를 탑재해서 써요. 그래야지 이제 날아오는 많은 투자체들을 한 번에 계산해가지고 다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방위 산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슈퍼컴퓨터 만드는 애들도 이제 굉장히 한번 때려맞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인텔이나 암드 이런 애들도 마냥 안전하냐 물어보면은 제가 볼 때 아니니까 이번에 반도체주들 한번 좀 위험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블록 경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터지는 게 맞죠. 맞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안전하게 가보자. 시장이 위험하다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속보성 기사들을 빠르게 다루는 미주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